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모의고사 1회 쓰기 54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긴 글쓰기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따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논설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픽2 쓰기 54번은 일반적인 논설문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일반적인 논설문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직접 잡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을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야 하지만 54번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주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서 써야 될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4번 문제는 주제와 더불어 써야 될 내용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쉬운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토픽 54번 문제가 매우 쉬운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54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논설문 쓰기에 비해서는 매우 쉬운 논설문 쓰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4번 문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주제가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이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쉬운 논설문 쓰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54번 문제를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이 문제에도 54번 문제에도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죠. 자, 54번 문제에도 600자에서 700자라고 하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600자가 안 될 경우 그리고 700자를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4번 문제는 700자를 넘겨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글을 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600자가 안 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600자가 안 되는 글을 쓰고 난 후에 600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자, 600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억지로 600자를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글을 써서 600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논설문 54번 문제는 글자 수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썼다라고 한다면 600자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억지로 600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구구절절히 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600자를 넘기면 좋겠지만은 600자를 넘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600자를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지문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과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5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은 지문, 이 부분은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즉 지문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문을 이용해서 서론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을 다시 요약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서론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54번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글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과 마찬가지로 54번도 답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먼저 잡고 글의 구조를 먼저 잡고 그리고 개요 쓰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지를 작성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구조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5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글의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구조인데 여기 지금 4개의 문단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서론이고 이 부분은 본론 그리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지문에서 제시된 이 3개의 과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본론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3번째 이 과제는 본론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본론과 결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서론은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설문을 써봐서 알겠지만은 서론에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쓴다고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서론을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서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요약해서 수정해서 서론을 구성하면은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서론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나와 있는 과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쓰거나 생각을 쓰는 식으로 본론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54번 답안지 구성을 생각하시고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본론, 네 번째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이제부터 개요 쓰기를 통해서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들어갈 내용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구조를 먼저 잡고 나서 그 구조에 들어갈 내용들을 잡는 순서입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답지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개요쓰기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개요쓰기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입니다. 글을 쓰는 계획이고 그것을 우리는 개요쓰기라고 합니다. 자, 서론에도 개요쓰기가 있고 본론에도 개요쓰기가 있고 결론에도 개요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서론은 개요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서론에서는 이 지문을 재수정하거나 재요약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요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직접 쓰지 않고 그냥 말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면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서론의 개요쓰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대인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서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이 있었죠. 본론의 개요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개요쓰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의 글자 수가 각각의 과제에 각각의 단락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600자에서 7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과제마다 200자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자. 서론은 현재 이 정도면은 한 50자에서 60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락에 200자 정도의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설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대략 한 60글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너 문장 정도면은 200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한 3문장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를 쓰시면은 각각의 단락마다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를 쓰시면 600자에서 700자 사이에 논설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개요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의 개요쓰기, 그리고 여기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개요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논설문 공부를 하면서 논설문 쓰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논설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가 생활에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여가 생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신체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가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지치기 쉬운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자기 개발 기회, 이런 것들을 개발 기회를 통해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개요쓰기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가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는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과제는 과제와 두 번째 과제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이상한 논설문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밝힌 의견,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제에서 밝힌 여러분들의 의견과 두 번째 과제에서 밝힌 여러분들의 의견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논설문이 좀 이상한 논설문이 될 겁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설문이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논설문, 논리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제 간에 서로 논리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여가 활동의 종류는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여행이나 캠핑과 같은 새로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의 예를 들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뭐 축구, 아니면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활동이 있죠. 스포츠 혹은 야외 활동과 같은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야외 활동은 앞에서 얘기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위에서 얘기한 자기 개발 기회가 되는 그런 여가 활동이 있겠죠. 어떤 게 자기 개발 기회가 되는 여가 활동일까요? 네, 뭐 악기 연주나 혹은 뭐 사진 촬영과 같이 악기 연주, 뭐 노래 부르기도 되죠. 악기 연주나 사진 촬영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자기 개발 기회가 되는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현대인의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와 그 여가 생활을 위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개요쓰기죠. 아까 전에 서론에 대한 개요쓰기는 이미 했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재요약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서론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개요쓰기를 통해서 54번 답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일단 먼저 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까 우리가 개요쓰기 지문을 재요약해서 지문을 수정해서 개요쓰기를 한 것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현대인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 하시면은 서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과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회사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 축적된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건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리고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 개발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통해서 자기 개발 기회를 얻고 그리고 만족감과 행복감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이 써주시면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이 앞에 이와 같은 이유로 앞에서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다른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먼저 여행과 캠핑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서로 연결을 시켜야겠죠. 네.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먼저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여행과 캠핑과 같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건강 유지였죠. 그래서 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나 야외 활동이 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서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악기 연주나 사진 촬영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 그렇게 여가 활동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락은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지금 네 번째 단락은 여기서 제시한 그 과제는 일종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 결론 부분으로서 여가 활동이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볼 때는 서론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서론을 다시 재강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서론을 재요약하거나 서론을 재강조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창의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가 활동은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네 번째 단락에는 삶의 여유를 현대인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경쟁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집,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펴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위나 명예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가족과 행복한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식으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쓰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여가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나 좀 단순한 결론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창의적인 그런 의견들을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픽 2 쓰기 54번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정답은 어떤지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4번 답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매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대인들에게 여가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인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스포츠나 야외 활동 등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바쁜 생활로 인해 놓칠 수밖에 없었던 자기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여가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가 두 번째 단락이었죠. 예, 첫 번째 본론. 예, 그 다음 여가 활동의 종류로는 먼저 여행이나 캠핑과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이 있다. 또한 스포츠나 등산과 같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활동도 있다. 그리고 악기 연주나 사진 촬영과 같이 자기 개발 기회를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도 있다. 예, 여기까지가 본론이고, 예,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예나 지위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창의적인 결론을 쓰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토픽2 쓰기 54번 문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